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상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여서요. 자, 이렇게 생긴 지금 정연파가 있으면 여기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 식을 써봅시다. V는 해서 일단 원점에서 출발하는 형태는 반드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여기 최대값이 Vm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앞에만 V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은 두 번째, 이 파란색 파형은 만약에 이 각이 예를 들어서 120도다, 즉 120도만큼 늦게 얘가 나타났다. 그럴 때 이 파란색 식을 우리가 V1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파형은 사인파죠. 사인, 정연파,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고 120도만큼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도, 지각한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얘도 최대값이 Vm으로 동일하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만 Vm 이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검은색 파형은 지금 기준이 되는 기본파인 여기 사인 오메가 t보다 얘는 120도 가정해 봅시다. 120도만큼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출발점이 120도만큼 앞에 있기 때문에 얘는 V2의 최대값 역시 Vm이고요. 파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120도 진상이죠. 앞서 온 사람은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겠죠. 플러스 120도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런 파형들을 우리가 순식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동위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봅니다. 동위상. 자, 위상이 같다 그런 뜻이고요. 동자죠. 위상이 같다 그런 의미고, 위상이 같다. 뭔가 봅시다. 지금 여기 빨간색 파형과 파란색 파형은 둘 다 원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확히 여기 X축, 세타축이죠. 여기에 만나는 것도 동일하게 2파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가고 있죠. 이것은 즉 출발하는 각의 차이가 같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즉 출발하는 각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위상이 같다 그래서 이런 파를 우리가 서로 동위상이다 또는 동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동상 줄여서 동위상 또는 동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원점에서부터 두 파형이 모두가 다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사인 오메가 t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V1의 최대값을 VM1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VM1만 기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V2라고 하는 파형이 역시 최대값이 얘는 VM2라고 한다면 그 앞에 VM2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파형을 이제 위상이 같다, 동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연파 교류의 크기로 한번 가보는데요. 크기. 자, 어떤 크기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220V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AC죠. Alternating Current. 교류입니다. 그렇다면 220V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파형의 그 순간순간의 값을 표현한 것을 순식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즉 만약에 이 파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앞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도만큼 이렇게 얘보다 원점에서부터 앞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파형은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때 V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VT. 그래서 얘는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60점을 줘야 되겠죠. 괄호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 오메가 t. 그리고 이때의 최대값을 Vm이라고 한다면 Vm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 파형의 순식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런 표현을 순식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순시값, 순시라고 했는데 이제 맞춤법이 이렇게 바뀌어서요. 뭐 같이 병행해서 우리는 당분간 씁시다. 자, 순시값, 순시값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때 이 파형의 그러면 최대값은 이 순시값에서 어디를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VM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뭐 전류도 만약에 IT 시간에 따른 전류값의 표현을 IM에 뭐 사인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120도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때의 전류의 최대값은 I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위상이 지가겠네요. 마이너스 점수 받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20도만큼 얘는 120도만큼 얘는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즉 얘보다는 120도만큼 떨어진 곳에서 아무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실효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실효값은 사이시옷 없애면 실효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값, 실효값, 실효값 이렇게 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실효값, 실제적인 효과를 내는 값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돼지코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220V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류 파형의 실효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값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V, I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건 순시값이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 따른 그 순간순간의 전압과 전류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VT 이렇게 표현하고요. 최대값 맥시멈의 M을 따서 VM, IM 이렇게 표현하고 실효값은 그냥 VI 이렇게 쓰는데 자 이게 이런 교류의 파형이 이제 실효값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내릴 것이냐 보면 동일한 같은 저항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직류와 교류를 저항에 흘렸을 때 열량이 같아지는 교류를 직류로 환산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제 수식으로는 한 주기 동안의 순시값의 제곱의 평균값 그러는데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원칙적인 실효값의 정의라는 거고 자, 결론은 이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효값은 VM 뭡니까?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즉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루트 2분의 1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대략 0.707이 나오니까 뭐 요 수치를 기억해도 좋고요. 우선은 요거 루트 2분의 1을 곱한다. 최대값에다가 요것을 기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최대값 VM은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면 실효값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를 I가 아니라 V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최대값은 실효값에 그러면 루트 2배를 해준 것이 실효값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220V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이 교류가 얼마만큼 동일한 효과를 보느냐 직류에서처럼 그러니까 직류 220V를 쭉 계속 흘렸을 때의 값과 동일한 열량이 나오는 교류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고요. 자, 그게 이런 의미란 얘기죠. 이렇게 직류와 교류를 얘를 만약에 여기에 220V를 이렇게 흘려서 저항해서 열로 한번 소비해 보면 나오는 열량과 이 파형에서 최대값은 좀 다릅니다. 최대값은 220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을 우리가 VM이라고 하면 V는 어떻게 된다고요? V는 얘를 루트 2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22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눈 그래서 얘가 220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최대값을 220의 루트 2를 갖는 이런 정연파를 흘려보냈을 때 220V의 직류에서 저항에서 만들어지는 열량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보고 즉 어떤 교류의 파형이 최대값이 이 정연파가
200 루트 220 루트 2라고 가정할 때 그때 이 교류의 시효값은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220볼트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20볼트의 이 교류 파형은 220보다 더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얘가 1.4 얼마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대략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때의 시력값을 우리가 대문자 VI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값입니다. 여기는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때 정연파 교류의 시효값은 이런 적분과 뭐 루트 한 주기를 이렇게 계산해서 뭐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 이런 것들을 써서 복잡하게 좀 유도하니까요. 여기에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I가 전류죠. 전류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 전류의 교류 성분의 최대값을 안다면 걔를 루트 2로 나눈 값, 즉 0.707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만 여기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시료값이 뭐라고요? 자, 이 관계만 잘 기억합시다. 자, 시료값은 정리해 보면 시료값은 최대값이 있다면 즉 이 교류파형이 여기 꼭지점에 해당되죠. 그 최대값을 안다면 걔를 루트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시료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게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값이다. 그런 의미니까 직류에서 이 시료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항에 흘려보냈을 때 열량과 같은 값을 갖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역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따로 여기에서는 증명하는 과정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보면 결국 이 교류값의 평균값은 뭐 average에서 AV를 땄네요. VAV. 그리고 그때의 교류의 최대값을 파이분의 2를 곱한 값이 평균값이 됩니다. 0.637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이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자, 전압과 전류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최대값과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을 순식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식만 봐도 최대값이 IM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때의 최대값 IM은 시료값을 I라고 한다면 지금 전류 입장에서 본 거죠. 시료값을 I라고 하면 루트 2배를 한 것이 최대값이 되고 거꾸로 최대값을 안다면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눠준 값, 즉 루트 2분의 1을 곱한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757 IM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래서 이제 정연파 교류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표를 기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먼저 정연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교류의 사인파를 의미하게 되고요. 정연 전파는 뭐냐면 이거 정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형을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린 파 이렇게 생긴 파형을 정연 전파라고 합니다. 얘는 정류를 한 파형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시료값 평균값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연파의 시료값이 뭐라고요? 최대값이 자, 전압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최대값을 VM이라고 한다면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 값이 이 정연파의 시료값이 되고 평균값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는 VM 있었다면 거기에 파이분의 2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면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정연파와 정연전파 모두에 해당되는 값.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공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연반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의 정연파를 정류를 합니다. 직류로 만들되 이 아랫부분은 없애버리는 거죠. 즉 그래프적으로는 여기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 정연파에서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걸러내서 이것들 중에 직류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절만 정류했다 그래서 정연반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일단 정연반파고요. 그 다음 삼각파는 말 그대로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파입니다. 이 파형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파. 뭐 이것도 맞고요. 또는 뭐 톱니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삼각파 일종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도 삼각파입니다. 이런 걸 삼각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형 반파는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입구자, 이 네모에 해당되죠. 아라비아 숫자 9가 아닙니다. 입구자 형태를 가진 반파다 그래서 얘가 여기 윗부분 요렇게 이 부분은 없고 이런 입구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반절만 정류된 파다 그래서 얘를 구형 반파라고 하고요. 그러면 구형파는 뭘까요? 구형파는 요겁니다. 요거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입구자 모양이 있는 이걸 우리가 구형파다. 일단 이런 이름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때 이 시력값과 평균값이 이것은 사실상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당장 외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 표를 여러분들 그리시고 여기에 실평 이거 기억하십시오. 실평수 우리 집 살 때 실평수 중요하잖아요. 실평수가 얼마냐. 또 상가 얻을 때 실평수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울 때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 반, 삼, 반, 구. 제가 정시잖아요. 그래서 정성진, 제가 너 반이 몇 반이야? 정성진의 반은 3반입니다. 3반. 그리고 번호가 9번이었어요. 제가 정반 3반 9. 정반 3반 9. 이렇게 외우셔서 여기가 정연파, 정연반파, 삼각파, 구형반파, 구형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 값은 워낙 중요합니다. 정연파의 시력값, 방금 전에 강조했던 대로 최대값의 루트 2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최대값에 파이분의 1을 곱한 값, 요거는 좀 이 수치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부터 얘는 자 여기 모두가 다 지금 IM이 다 들어있죠? 최대값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루트 1 이렇게 써도 저는 달라질 거 없죠? 루트 1은 1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얘도 루트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를 분모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분모를 1 써도 괜찮으니까 1, 2, 2, 파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되 정연 전파에 비해서 얘는 반파니까 어차피 이 값에 얘가 반절이다. 이렇게 해서도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2 여기 파이 이렇게 기억해서 이 표를 차후에 좀 통째로 당장 외우기는 좀 어렵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이 표를 한번 작성하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자 크기를 나타낼 때 여기 뭐야? 실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평. 그래서 시력값과 평균값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몇 반이었다고요? 그래서 정, 반, 3, 반, 9번이었습니다. 제가 정반, 3반, 9 기억하시고요. 얘는 정연파, 얘는 정연반파, 얘는 삼각파, 얘는 구형반파, 얘는 구형파 이렇게 되고 이때의 두 수치는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연파의 시력값은 루트 2로 나눠야 되고요. 정연파의 평균값은 얘는 파이분의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해서 뭐라고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니까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얘는 1, 2, 파이파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거 외워집니다. 여러분 반복하시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뭐 다른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외워보시되 일단 이렇게 권장해드립니다. 정반 3반구 그리고 원하기 이 수치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서 이때 정연파의 시력값과 평균값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번에는 이 정연파 교류의 표시 방법입니다. 이거 역시 조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 다른 강의 목록 전기 수학에 보시면 역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순식값입니다. 얘는 최대값이 VM, 얘는 최대값이 IM, 얘는 최대값이 10루트2가 되는 거고요. 아, 얘는 위상이 진상 세타가 되죠. 얘는 지상 세타가 되고 얘도 진상 3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극형식으로 즉 극좌표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극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다가 실효값을 적습니다. 실효값을 적고요. 그 다음에 각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표시를 하고 여기에는 위상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걸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오는 값은 실효값을 써야 되고 각 표시하고 위상만을 여기다 적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얘는 최대값입니다. 실효값을 써야 되니까 얘를 즉 달리 표현하면 VM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이거의 실효값이 되고요. 그리고 위상만을 여기에 표시한다고 그랬죠. 각이라고 여기 나타내고 얘는 위상이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위상이 플러스 세타. 뭐 플러스는 생략해도 괜찮겠죠. 적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 요거 역시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실효값을 써야 되니까 여기 최대값 IM을 뭘로 나눠야 돼요? IM을 루트 2로 나눈 값이 실효값입니다. 그리고 각으로 표현하고 위상만을 적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꼭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순식값을 극형식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해봅니다. 요걸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얘는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은 10루트 2를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각으로 표시하고 여기에서의 위상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플러스 3분의 파이 또는 그냥 뭐 3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 순식값을 극형식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너무 어려우면 이 약속만 받아들여서 표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형식 또는 극좌표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먼저 이것을 직교좌표로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 직교좌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X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뭐 3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3, 4 여기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좌표를 X축부터 해서 3,4 Y값이 4니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직교좌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극형식으로 주어진 것을 직교좌표로 바꾸는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직교좌표로 바꿀 때에는
저기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때의 실효값을 쓰고 10 그다음에 요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코사인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컴마 또 10에 요 10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사인으로 표현해서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샥 괄호를 해주면 이런 형태로 지금 직교 좌표 형태로 얘를 표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 삼각함수로 표현해라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10에 코사인 3분의 파이에 J가 붙죠. J. 전기 수학 보시면 아시죠. 즉 이 두 개의 값을 그대로 가져가되 두 개 값 앞에다가 이 허수 단위, 전기에서는 허수 단위를 I를 쓰지 않고 J를 쓴다고 그랬죠.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I는 우리가 전류에 대응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J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 여기 10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긴 괄호하지 않아도 되네요.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풀어서 계산한 겁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짜리 특수삼각형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코사인이 2분의 1이네요. 요거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네요. 플러스 J에 이거 계산해 보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얘가 5 루트 3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복소수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강의 역시 전기 수학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복소수 파트 보시면서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결론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원들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놓치면 뒤에 부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연습을 하셔서 적용하는 공식만이라도 익혀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순식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의 VM이 최대값. 그렇다면 이거의 실효값은 VM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눈 값이 실효값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얘가 최대값이고요. 이 파형의 실효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되고 얘도 그러면 실효값은 얘를 루트 2로 나누니까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순식값을 극형식, 극좌표 형태로 바꿔라 그러면 실효값을 써야 됩니다. 얘를 쓰면 안 되고 루트 2로 나눈 값, 얘가 실효값이죠. 그래서 실효값을 적고 각 표시를 해주고 위상만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 순식값을 극형식 또는 극좌표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직교좌표로 우리가 나타내라 그러면 공식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는 10에 코사인이 먼저 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컴마 또 10에 그대로 가져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이거는 계산기로 두드려서 여러분 찾을 수 있죠. 또 특수각이니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값을 찾아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 동일합니다.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10 코사인 3분의 파이에 J만 여기다 하나 붙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값을 뒤에 그대로 10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로 표현한 거 역시 이것을 뭐 정리해서 아까 표현한 거니까 이거 계산기로 찾아서 두드려 보면 아까 5였죠. 플러스 J에 여기가 그러면 5루트 3이 됐죠. 5루트 3 이렇게 이거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서 표현한 이 방식을 복소수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연파를 이런 방식으로 뭐 이거는 거의 일맥상통하죠. 즉 이 부분이 아직은 익숙치 않으면 처음에는 이 부분은 살짝 건너뛰고요. 여러분들 극형식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이 뒤에 거는 다
공식에 의해서 그냥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값으로 표현돼 있다. 그거를 극형식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라고 합니다. 페이저. 참고로 이걸 페이저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페이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도 좀 이해하시고 또 이해가 어려우면 이렇게 순식값 그건 이해해야 되죠. 순식값, 뭐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공식들 기억하시되 이렇게 순식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이렇게 극형식으로 바꾸는 쉽잖아요. 실효값과 위상만 가져다가 적으면 되니까 이 정도 익혀주시는 것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